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통계 자료 무엇을 믿어야 할지 2020년 10월 22일 한국경제신문 내용을 보면 KB 아파트값 상승률 감정원 7배 부동산 통계 누굴 믿을까? 라는 제목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 간 부동산 통계 격차가 크게 나면서 어느 부동산 통계가 더 신뢰성이 높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 그래프를 보면 부동산 통계 표본수 노란색이 주간, 파란색이 월간 표본수 현재 한국감정원 통계조사의 표본 아파트 수는 9,400개 월간 표본수는 17,190개 KB 통계 표본수는 주간 월간 모두 31,800개로 감정원의 2배 이상이다. 또 표본의 수도 다르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표본 아파트 수는 9,400개 월간 표본수는 17,190개다. 반면 KB 통계 표본수는 주간과 월간 모두 31,800개다. 주간 조사 표본수로만 놓고 보면 감정원 표본수는 KB의 3분의 1 수준도 안된다. 이에 최근 감정원은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 표본수를 46% 늘려 14,000여 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한 신문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2020년 11월 6일 매일경제신문에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과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세를 근거로 해서 최근 부동산 현황을 봤는데요. 보면은 한국감정원 자료에서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과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내용에서 보면 전세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걸로 보이는데 신문 내용은 전국이 전세난 때문에 몸살 겪고 있는 것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자료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와 KB국민은행 자료 비교를 할 때 먼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통계 자료 R1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여기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는 2017년 12월 4일자를 1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자료는 KB부동산 리뷰원에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는 한국감정원 자료와 달리 2019년 1월 14일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다섯째 주까지 5개 자료를 비교를 했는데 비교한 데이터는 매매전세 변동률 비교 그리고 매매전세 수급 동향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매매가격 변동률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주 대비 변동률을 퍼센트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매매가격 변동률을 서울과 수도권 전국으로 이렇게 주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률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KB국민은행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다소 한국감정원에 비해서 전주 대비 변동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 자료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국민은행 자료는 변동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세가격 변동률 비교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봤고요. 여기서도 서울 자료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KB국민은행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국감정원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11월 첫째 주가 0.12% 증감을 했는데
KB국민은행의 자료는 11월 첫째 주 자료가 전주 대비 0.7%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국과 수도권도 KB국민은행 자료가 한국감정원 자료에 비해서 전주 대비 변동률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를 할 때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은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동일한 자료를 봤을 때 KB국민은행은 어떻게 표시를 했고 한국감정원은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를 보면 위에 부분이 KB국민은행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비해서 전국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KB국민은행 자료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특히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KB국민은행 자료는 변동률이 전주 대비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11월 첫째 주 데이터를 보면 그 격차가 0.31%포인트나 되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엔 전세가격 변동률 비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B국민은행 자료가 한국감정원 자료에 비해서 변동률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도 보면 한국감정원 자료에 비해서 KB국민은행 자료가 전주 대비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실과는 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KB국민은행 자료는 11월 첫째 주 가격을 보면 0.12에서 0.710까지 그 차이가 0.58%포인트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매 우위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합니다. 전국 매매 동향을 보면 KB국민은행은 100 이하로 67.5에서 78.9 정도로 다소 그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100 인근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자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 자료는 거의 100 인근에서 유지가 되고 한국감정원은 80 인근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근거한 매매 수급 동향은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은행은 매도 우위의 시기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수급 동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위 그래프가 KB국민은행 자료인데 현실을 잘 반영해서 200과 가까운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감정원은 100에서 조금 더 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KB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거의 200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심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특히 거의 200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 근거로 해서 한국감정원은 100을 넘기 때문에 다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KB국민은행은 현실을 감안해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일 기간에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 자료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세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KB국민은행 자료가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통계 표본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는 중장기 추세를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어떤 한 주간의 전세 매매 가격 변동률 자료를 활용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즉, 한 주간의 자료를 여러 개를 모아서 여러 개의 주간, 월간 변동률 자료로 추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